물권법은요. 자, 이제 물권에서 이제 채권 A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요 시험에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보시고, 자, 물권의 종류와 객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죠.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이죠. 사람을 주체로 하고 물건을 객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권은 원래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인데요. 반드시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권리도 객체라는 경우가 있다. 예외로요. 자, 그렇죠? 자, 물권은요 점유권과 본권이 봐봐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고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요 뭐냐 객체가 뭐죠? 물건, 동산, 부동산하고요. 알겠죠? 그럼 소유권도 물건이죠. 그리고 민법상의 소유권은 물건만 객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주권,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권은 또 소유권과 뭐로 나눕니다? 제한물권 나누죠.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럼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죠.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 된다 이 말이죠. 동산은 안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이 말이고요.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다 묶어서 물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권은요 동산하고 뭐다? 권리질권 이렇게 했죠. 질권 원래 동산인데요. 권리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뭐죠?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죠? 전세권 이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고. 그래서 점유하지 않고 질권은 점유하고 유치권도 점유하죠. 점유하고 전세권도 점유하고 지상권도 점유하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당연히 점유하죠. 소유권과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 우리가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여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전세권은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죠. 지상권도 5년짜리, 15년짜리는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죠. 얼마냐? 20년 이상의 지상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참고로 이제 뭐가 시험에 나왔냐? 작년에 나왔죠? 봐봐요. 물건 그러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은 물건이죠. 물건을 객체화하는 동산, 부동산을 다 객체화하는 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부동산만 그렇죠. 용익물권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부동산인데 저당권은 부동산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권리도 있으니까 안 돼. 자, 동산을 하는 거 동산,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은 동산이에요. 그러면 권리를 객체한 권리, 유치권은 유가증권이죠. 권리, 질권이 있죠. 권리, 질권, 저당권도 있죠. 알겠죠? 준점유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리를 객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봐봐요. 물권은 물건만 객출한다. 이게 중요하죠? 물건만 객출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물건만 객출한다 그러면 틀린다. 자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과 반환청권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에 의한 반환청권은 없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 걸 봤을 때 여기다가 두 가지를 정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물건은 뭐죠? 우리 민법의 물건은 유체물 및 정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연력은 무체물이고 유체물은 모양이 있는 것이고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되죠. 현존하지 않는 경우 현존하지 않는다. 물건은 성립을 못해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분양계약 알겠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특정성에서 집합물이죠. 여러분 집합물의 경우는 고정집합물하고 유동집합물이 있죠.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 알겠죠?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새끼 전부 이런 거죠. 이런 것은 특정해가지고 하나의 이때 특정은 뭐죠? 종류하고 장소,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등을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양도담보로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그러면 한마디죠. 독립성이죠.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 한다? 그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하고 있죠. 여기 봐봐요. 이제 물건이고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죠? 부동산 빼면은 나머지 부동산 뺀 나머지 물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죠. 결국 뭐예요? 동산이라는 것은 물건에서 부동산을 뺀 거죠. 그래서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면은 나머지가 동산이다. 그러니까요, 동산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동산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동산만 먼저 구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 물건 중에서 부동산 빼면 나머지를 다 뭐로 보면 된다? 동산으로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는요, 필 또는 필지라고 하죠. 토지의 정착물에서 건물 있죠. 건물,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임목이죠. 임목은 뭐죠? 반드시 20개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명인 방법은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명인 방법은 왜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농작물은요, 무단으로 경작했죠. 무단 경작에도 땅 주인 것이 아니고 토지와는 별개의 경작자 소유가 돼요. 독립하게. 그런데 무단 식목이죠. 무단 식목. 나무는요, 토지에 부합하죠. 토지에 부합하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그럼요, 무단 경작하고 무단 식목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죠? 종속은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부동산은 뭐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건 농작물이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것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이죠. 이것 빼고는 뭐로 보면 된다? 민법에서는 동산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비교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죠.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일본 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 개의 물건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알겠죠? 그러면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로 보면 뭐가 있다?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가 있죠. 토지의 일부는요, 뭐가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은요, 분필전이라도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분필전이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건물 일부는요, 전세권하고 아파트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전세권은요, 토지에도 걸치고 건물에도 걸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걸치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 중에 하나잖아요.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원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요, 판례가요, 분할이 쉽게 가능한 경우 어디에도 유치권도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렇게 유치권도. 아직 우리 이거 시험 안 났어, 니은. 분할이 쉽게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아직 얘기 안 나왔다고. 4번은, 그 다음에요, 공유죠, 공유. 공유는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1을. 지분도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래서요, 공유에서 지분은 일물 일권주에 위반되지 않는다. 알겠죠? 지분 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가능하죠. 등기는 안 된다. 왜요? 등기는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원칙이니까. 알겠죠?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원칙. 그래서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물권 법정주란 말이에요. 봐봐.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데 뭐를 어떻게 법으로 정한다? 종류하고 뭐하고 내용. 종류하고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때 법은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국회.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뭐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건 뭐다?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알겠죠?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디서 만든 것?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보면은 물권은 법률이라든가 간섭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도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없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그래서 사적 자체가 뭐죠? 사적 자체는 개인들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체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자, 법이죠. 이 법에는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관습법이 있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것을 얘기하고 명령 규칙 조례는 안 돼. 명령 규칙 조례가 안 돼. 알겠죠? 그다음 민법에는 모두 몇 가지? 8가지죠. 점유권, 본권이 있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유권과 담보물권, 용유권은 지상권, 지역권, 자석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수산업법 어업권, 광업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어업권하고 강업권에도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어업권과 강업권은 어디서 문제가 되죠?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어업권, 강업권에 뭘 붙일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관습법에 의해서 부정되는 건 4가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근린 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사도통행권, 원청권이죠. 이 4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4가지를 암기해야 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는 온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물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에서 뭐다? 종류 관계와 내용 관계죠. 종류를 강제로 만들어놨어. 8가지만. 민법에서는 내용도 딱 법에서 강제로 놔뒀어. 그래서 보면 뭐라냐면 소유권은 처분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소유권은 뭐죠? 권리죠. 이것은 권능이잖아요. 권능. 그리고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걸 권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선생님들 보면 자꾸 권리가 뭐죠? 물어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권리라고 그래. 그건 절대 그렇잖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또 권리는 뭐다?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강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법률 용어가, 알겠죠? 여러 가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소유권을 말하는 소유권은 점유할 수도 있고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점유를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다음에 용익한다 그러면 용익을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용익 권능이 없는 처분 권능만 내용을 하는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알죠? 물권 법정주의. 용익 권능 없이 처분 권능이 없는, 용익 권능이 없는, 점유 권능이 없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물권 법정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하고 종류하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내용이 딱 법에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제 우선적으로는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래 누가 이기죠? 물권이. 왜 그러냐? 세상 누구에게나 여기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고 지배권이고 청권이고 절대권이고 상대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물권이 이기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채권인 것을 말한다. 주택이나 상가의 최우선 배정권이죠.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봐봐요. 소유권은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처분하죠. 그런데 점유를 누가 한다? 유치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소유자보다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사용수익을 누가 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하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그 집을 전세로 줬어. 그럼 그 집을 누가 사용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사용해야죠. 소유자보다 먼저 사용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저당권자는 그 집을 뭐 해버릴 수 있어? 경매해버릴 수 있죠. 경매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제요 한 분이요 그 교육받으러 오셔가지고 경매 분석 좀 해달라고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경매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 말. 집을 팔아버릴 수 있죠.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등기했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등기 날짜 순서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물권의 청권이죠. 이건 시험에 무조건 매년 나오죠. 매년. 물권 청권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안 빼먹어.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 우리가 물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으면 물권의 청권이 발생해. 누군가가 물권을 침해하죠. 내가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누군가가 침해하죠. 무조건 물권의 청권이 발생을 해.
그런데 점유권하고 본권이 나오니까 점유권을 침해하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본권을 침해하면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본권 속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 재산권이 있죠? 그럼 이것은 소유권에 의한, 소유권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해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213조가 반환 청구고 214조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에요. 잘 봐봐. 그런데 봐봐요.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저당권까지 봐봐. 여기까지 쭉 보면은요. 쭉 보면은 지금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뭘 하잖아요?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213조가 반환 청구권이죠? 왜 반환 청구권이 없느냐?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점유하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도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도 있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재밌는 말은 우리 시험에는 희한하게요. 유치권하고 질권이요. 이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만약에 누군가가 유치물을 훔쳐갔어.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지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도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도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물권 청구는 누가 하죠? 현재 침해권의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현재 점유자죠. 직접 간접 다 포함 안 돼요.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알겠죠? 현재 점유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물권과 물권의 청구는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가지가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은 전유분과 분리할 수 없다. 물권의 청구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5가지. 알지? 한꺼번에 암기해야 돼. 5가지. 뭐라고? 물권과 물권 청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오케이. 전세권이 있고. 오케이.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지 사용권 4개. 대지 사용권 이렇게.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물권 청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알겠죠? 이 5가지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할 수 없다. 물권 청구는 물권과 분리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것만 딱 암기하면 돼. 자, 물권 청구는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럼 손해배상을 할 때는 따져.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봐. 여기 보시면, 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이요, 이것을 무단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단 건축은 뭐가 필요 없어. 건물은 누가 지었죠? 을이 지었죠?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을이 건물 소유자면서 을이 대지의 점유자예요. 대지의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어때요?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 아까 말했죠? 소유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점유, 사용수익 처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그러면요,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찾아와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와요? 건물이 철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 을이죠.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하면 안 돼. 왜요?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퇴거 청구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철거 및 인도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죠? 여러분, 무단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불법 점유자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 갑하고 갑의 거죠. 미등기인데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어떻게 돼요? 을이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등기가 됐겠죠? 등기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 뭐요? 미등기겠죠? 미등기요? 여기는 미등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기면 어때요? 이 불법 점유자 병이 있죠. 병. 이건 등기가 됐고 미등기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뭐 을이요, 대지와 건물의 일괄의 매수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에서
되지만요,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항상 이걸 뭐죠? 제3자죠.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항상 뭐를 본다? 등기부 기준이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갑. 왜요? 신축에서 미등기도 갑이 뭐죠? 원시취득이죠?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을은 제3자와 관계에서 등기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뭐지 이상하네. 등기가 없어서 소유자가 아니므로 알겠죠? 등기가 없어서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 점유자인 병에게 직접 건물 인도를 청구를 못한다. 직접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갑을 뭘해서? 대위에서 인도 청구를 한다. 대위에서 인도 청구한다. 대위에서 인도 청구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실증했다. 봐봐요. 여러분 지상권자는 뭐예요? 여러분 지상권자는 땅을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럼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요? 직접, 적법. 그럼 이 사람이 누가죠?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그런데 병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는 동일한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죠. 그러니까 을은 건물 소유권에 기해서 을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방해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건물을 불법 점유했지 대지를 불법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대지를 불법 점유자. 대지를 을한테 지상권을 줬는데 대지가 불법 점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도 점유할 수 있고 소유자도 점유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누가 점유해야 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요,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먼저 지상권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지상권에 대해서도 대진도 청구가 되죠. 지상권자도 당연히 청구가 되죠. 지상권자도. 우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뭐 간단하니까요. 자요, 여기 봐봐. 타인의 대지에 무단으로 전축한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떡한다? 을은요 건물의 소유자죠. 을이 건물 소유자죠.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럼 누가 토지를 점유해야 돼? 갑인데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을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 한다? 건물을 철거해라, 방해 배제. 갑이 인도해라, 반환 청구. 그리고 너가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을 다시 또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건물을 팔았죠? 그런데 병이 등기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한 경우가 있다. 등기한 경우는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로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불법 건물이죠. 아무리 둘이 매매가 적법해도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등기가 됐든 미등기든 갑은 병한테 병의 잘못을 따져 안 따져 불문하고 귀책 사유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이 사람한테요 건물을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청구해.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인 경우는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을에게도. 미등기인 경우는 여기 사실상 소유 미등기인 경우는 을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병이 건물을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을이 지었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요 자료가 옛날 자료가 똑같은데 옛날 자료를 좀 더 보기 좋게요 이렇게 2개, 3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자, 임대차죠. 임대차는 봐봐요. 이 사람이 을이 지금 무단 건축했죠. 무단 건축가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정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건물 점유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니까 정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요 을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게 철거를 청구를 못하고 정의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령 대항력이 있든지 전세권자인지 가리지 않고 소유자가 아니면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을한테. 그럼 그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매매를 했어. 누구한테요? 을은 A한테, 그 다음에 갑은요 B한테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물권 요청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B. B가 현재 점유자가 누구예요? A. A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물권 요청권을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따라서 물권과 물권 요청권은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갑이요 B한테 건물을 매매하면서 내가 이놈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반드시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 자기 팔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전 소유자 갑에게 물권 요청권을 유보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갑에게 물권 요청권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제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권 변동이라는 거. 물권 변동은 여러분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은 187조가 있고요, 186조가 있는 거예요. 186조는 등기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구체적인 사례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건물 있죠? 그럼 건물이란 게 뭐예요?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는 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둥, 지붕, 주벽 이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을이 매수했어. 갑한테 을이 매수했어. 지금 이것은요 갑인데요, 갑. 왜 갑이란 말이 없지? 갑. 이게 갑의 것인데요. 갑한테 이걸 매수해가지고 을이 완공을 했어. 그럼 을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기초. 우리가 뭐죠? 기초공사하고 팔아먹었죠? 기초공사 비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기둥, 지붕, 주벽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았어. 그럼 일단 만들어지면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 기둥, 지붕, 주벽이 만들어지면 건물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갑이 일단 뭐를 하고 보존 등기하고 병한테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1번 여기서 갑에서요. 2번 병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요? 여기는 누가? 1번 을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가공은 뭐죠? 가공 이 건물이 지었는데 수급인이요.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 우리는 원칙적으로 재료주의예요. 재료주의. 재료를 누가 댔나? 재료. 그래서 유치권 이거 원시취득이에요. 도급인 소유로 합의했다. 도급인 소유로. 그럼 도급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급인인데 누가 건물을 지었죠?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수급인은 도급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밑에죠. 채무자요. 이거 항상 비용과 노력이란 말이 중요해요. 비용과 노력. 비용과 노력이란 말이 중요해. 비용과 노력을 수급인이 있느냐 채무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채무자가 있죠? 그럼 채무자 거예요. 건축 허가 명의만 도급인 것이었죠. 건축은 채권자 허가 명의는 필요 없어. 누가 비용을 댔느냐? 누가 비용을 댔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채권자 명의로 뭐를 했어? 허가를 받죠. 건축 허가를 받았죠. 필요 없어. 건축 허가를 누구한테 받았냐? 필요 없고. 누가 돈을 댔느냐? 채무자가 돈을 댔죠. 채무자가 비용과 노력이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인 거예요. 자, 이거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186조 보면 186조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이 말이 중요해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뭘 얘기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이거밖에 없어. 매매, 교환, 증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뭐가 성립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 경우만 얘기해. 득,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은 다, 득실 변경 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또 법률행위는 또 이건 계약이고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뭐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폭이 먼저 합유 지분의 폭이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자 단독행위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공유 지분의 폭이, 그러면 합유 지분의 폭이. 소유권의 폭이는 뭐죠? 소유권이 상대방 넘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할 때도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다 뭐니까요? 단독행위니까. 소유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뭐니까? 법률 행위니까.
그럼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 봐봐.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여기 봐봐.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 물권행위와 그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물권행위를 뭐로 물권행위를 하죠? 내가 물권행위를 뭐예요? 내가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것을 물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죠. 합의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그래.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합의를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의사표시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는 뭐냐?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주는 것,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그래.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그래. 됐죠? 이것은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야. 성립. 자, 등기죠, 등기. 등기는요, 물권 변동의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성립 요건이고, 성립이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는 물권이 변동하게 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 또 하나의 가족도 아니고,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지. 성립 요건이 그냥 성립이니까 효력이라고 해야지. 성립인데 또 하나의 성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이런 말을 써. 그때 이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요, 잔금을 주면서, 잔금 받으면서 뭘 주죠? 등기 서류 주죠?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집은 누구 것이다? 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다른 말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라는 합의고 건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물권행위. 여러분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동산이죠. 동산하는 물권의 양도는 여기는 봐봐. 여기는 또 양도로 되어 있는데 양도. 양도는 뭐죠? 양도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행위한 인도를 법률행위에서 인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양도라고 그래. 법률행위에서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186조를 뭐라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이 양도란 말이 법률행위로 인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양도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 법률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자,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해야 돼.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의식에서 보면 되고 필요 없어 지금은. 자, 여러분 중요 이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유의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의사주의하고요. 우리나라 의사주의가 형식주의.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봐봐요. 프랑스는 어떻게? 프랑스요.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 가바고라고 2월 1일 봐봐. 아까 물권적 합의는 뭐죠? 잔금을 치렀다 이 말이야. 잔금을 치르고 등기 서류를 줬다 이 말이죠. 아까 물권적 합의는 물권 계약이고 물권적 의사표시고 등기 서류 교부라고 했잖아요. 그 물권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미등기여도 잔금을 치고 등기 서류를 받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베란 놈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5월 1일 날 병한테 팔아볼 수 있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이 을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한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프랑스도 등기를 해. 그런데 프랑스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알겠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하고 독일은요 프랑스하고 일본은 이렇게 해요. 대항요건, 의사주의. 우리나라하고 독일은요 아무리 잔금을 100번 줘도 필요 없어. 미등기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등기한 사람만 소유자가 돼. 등기를 안 하면 모두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만이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만이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한다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형식주의 이렇게 얘기해. 먼저 등기를 받은 사람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둘 다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둘 다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는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하면 몇 조가 된다? 186조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항요건주의는 등기한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성권을 봐봐요. 형성권은 일반적 의사표시죠.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청구라면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뭐라 한다? 그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왜 배우는 것이냐? 지금부터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이행 판결이죠. 청구권의 판결은 이행 판결, 그건 등기를 해야 돼요. 또는 확인 판결, 그것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형성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의 이행 판결은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하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하려고 그래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뭐라고? 등기.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됐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이것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봐봐. 여기 우리요 소유권 이전을 말이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일락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란다? 등기를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뭐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락,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계약 무조건 다 등기해야 돼. 알겠죠? 소유권 이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청구권에 의한 판결에 준하는 모든 것은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청구권에 기해서 판결에 준하는 것은 판결하고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다 판결하고 효력이 동일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판결에 준해서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등기를 해야 단독행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 계약이 생기면 계약 법률행위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의 폭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건 등기해야 돼. 자, 계약이죠. 계약은 세 가지. 증여, 매매, 교환.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우리요, 여러분요, 양도담보라고 알아요? 돈 빌려주고 등기하는 거. 소비대차 계약에 등기하죠. 이것은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양도담보 이것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보면 돈 빌려주고 등기하죠. 그것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 다음 판결은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 등기하지 않는 것은 뭐다? 등기하는 것은 확인 판결로 등기하는 것,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조정이 성립되는 건 다 등기를 해야 돼.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 245조에서 국가가 국유지인 임야를 불화받거나 임야를 불화하거나 교환하거나 양리한다. 다 이건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속재산은 등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기 없이 법률 규정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봐봐. 지금 이것은 이제 시험에 박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서 등기를 유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 가장 단순하게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건 지금 여러분 187조죠. 법률의 규정이죠.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라든가 판결, 이건 무슨 판결이든 형성판결, 경매, 공매,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그래. 여기서 뭐는요? 취득만 등기를 안 하고 취득만.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만 등기를 못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그래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죠. 자, 갑의 토지의 의리여 법정 이상권을 취득했죠.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요 정한테 처분하고 싶어. 정한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리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 1번으로 갑이 지상권을, 갑이 아니네 죄송해요, 여기 을이네.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여기 을이라고 되어 있죠.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의일이죠. 일의일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정한테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돼. 우리가요 을구에 대해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갑구에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단 말이죠. 을구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갑구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지상권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처분한다.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은 지상권을 취득을 못해요. 알겠죠? 등기 없이 처분하면 지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것은
예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얘기해. 알겠죠? 여기서 중과생 학생께 사니까. 자, 구체적인 예를 봐봐요. 상속 포괄 요정 합병이죠? 상속 포괄 요정 합병, 피상속인 사망 시 합병 시 등기 없이. 수용은요,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되면은 수용 개시 시. 형성 판결 확정 시. 근데 조정이 성립되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경매는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옛날에는 이것만 시험에 났거든, 이것만. 여기만 시험에 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서술형을 물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경매의 경우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이 취득한다.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의음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죠? 그러면 용의음권 언제요? 전속기한이 만료되죠? 전속기한 만료되면 언제요? 언제?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알겠죠? 법정이란 말, 법정 지상권 취득. 특히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는데 유치권에서요, 간이 변제 충당하죠? 간이 변제 충당. 유치권에서 간이 변제 충당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출연자와 법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하고 제3자예요. 제3자, 이 사람을 한다? 출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좀 부동산을 내놔가지고 뭐를 하고 싶냐? 이 사람이 법인을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언제 소유가 되냐? 187조에서 등기 없이. 그런데요, 이 갑이요, 마음이 변해서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186조.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187조 등기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법인의 것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을하고 병하고는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어도 돼.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등기가 있어야 돼. 지금 이해됐나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나온 적은 없고, 간이변의 충당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건물의 법정갱신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전속기간 만료되면 용의물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뭐 신축도 시험에 다 나왔고, 여기도 다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이것은 암기잖아요. 상속, 합병, 포괄 조정, 공용, 징수, 수용, 형성, 판결, 경매, 공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명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명인 방법이. 자,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뭐죠?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섭법상의 공시환급.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환급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공시환급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봉분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공시환급이. 자, 대상은 인목이 아닌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에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알겠죠? 인목은 등기가 된 것이니까 이걸 빼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특히 미분리 과실 같은 경우. 알겠죠? 미분리 과실 이렇게. 자, 공시가 가능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냥 소유권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제한물권 안 된다. 다른 말로 저당권 설정은 안 돼.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 중요한 것은 특정되고요, 소유권을 표시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명인방법을 하려면 특정되고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표시하고 계속돼야 돼.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기가 3번인데요. 3번은 최근에요, 판례인데요. 그 김준호 교수라고 그 교수 책에만 있는 것인데요, 판례가요. 그 책에서 문제를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것을 낸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인목 매매에서 인목 있죠? 어디가 산에 이제 나무를 매매하면서 대금을 아직 지급하기 안 했는데요. 알겠죠? 명인방법을 했다 이 말이죠. 명인방법 누가요? 을이요. 그러면 을이 일단 명인방법 했단 말은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보 뭘 했다는 거 등기를 먼저 받아왔다 이 말이죠. 우리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이 사람이요, 두 사람한테 같이 이중으로 매매해서. 그럼 이중 매매하면 뭐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죠. 여기 인목은요, 먼저 뭐 한 사람? 명인 방법을 먼저 한 사람. 먼저 한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하고 명인 방법은요, 이런 말했죠. 등기하고 명인 방법은 간섭법상이고 등기는 법률상이죠.
먼저 등기했냐, 먼저 명의방법했냐. 알겠죠? 수목에 대해서 갑이 명의방법을 갖춘 후 을이 등기했죠?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명의방법은 등기가 빠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등기도 명의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요? 등기도 공시방법이고 명의방법도 공시방법이라고.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자가 돼. 먼저 갖춘 자. 이중양도다. 먼저 갖춘 자. 등기하고 명의방법 먼저 갖춘 자. 알겠죠? 이것만 딱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판례가 뭐냐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할 수 있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명의방법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명의방법에 의해서 공시방법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일단 뭐로 본다? 명의방법 공시방법을 갖췄으니까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이제 등기 제도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여기서는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40, 50분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